안녕하세요. 서울요양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5회차 문제풀이입니다. 필기 35문제, 실기 45문제, 모두 80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드린 뒤 잠시 시간을 드리니 정답이 몇 번일지 생각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치매 가족이 느끼는 부담 중 정서적 부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분노, 2번 무기력감, 3번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4번 죄책감, 5번 소외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치매 가족의 정서적 부담에는 분노, 무기력감, 죄책감, 우울, 소외감, 불안감이 있습니다. 시설 이용 비용이나 재산 관리 문제는 경제적 부담으로 따로 구분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치매 가족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단계로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나는 단계, 2번 요실금과 변실금이 나타나는 단계, 3번 장기 요양시설 입소를 결정하는 단계, 4번 처음 건강검진을 받는 단계, 5번 돌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단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4번 처음 건강검진을 받는 단계. 가족이 특히 힘들어하는 시기는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나는 단계, 요실금과 변실금이 나타나는 단계, 시설 입소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더 많은 도움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의 신체적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사와 경제활동을 함께하며 피로가 쌓인다. 2번 돌보는 가족만 피로하고 다른 구성원은 영향이 없다. 3번 심장질환이나 요통 같은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다. 4번 진통제나 수면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진다. 5번 대상자의 밤낮이 바뀌면 수면 부족이 생긴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돌보는 가족만 피로하고 다른 구성원은 영향이 없다. 주로 돌보는 가족뿐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 피로도 함께 커집니다. 심한 피로는 본의 아니게 대상자를 방치하게 만들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치매 가족과 대화할 때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신의 관점에서 상황을 판단해 알려준다. 2번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잡아주며 듣고 있음을 전한다. 3번 감정 표현은 넘기고 해결책만 말한다. 4번 기분이 좋다 나쁘다 정도만 파악한다. 5번 가족의 말을 도중에 정리해준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2번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잡아주며 듣고 있음을 전한다. 공감은 상대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자세에서 나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잡아주는 비언어적 행동도 좋은 표현이며 짜증, 서운함, 속상함처럼 구체적인 기분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치매 가족에게 관심을 전달하는 비언어적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은 채 듣는다. 2번 마주보고 적절히 눈을 맞춘다. 3번 미소를 띤 표정으로 대화한다. 4번 상체를 상대 쪽으로 약간 기울인다. 5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 크기를 유지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은 채 듣는다. 다리를 꼬거나 팔짱을 끼는 방어적인 자세는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수 없다는 뜻으로 전달됩니다. 상체를 상대 쪽으로 기울여 다가가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치매 가족에게 조언과 정보를 제공할 때 옳은 것은 1번 기존에 하던 방법을 무시하고 새 방법을 권한다. 2번 충분한 설명 없이 잘못된 점을 먼저 지적한다. 3번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가족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 4번 대처법을 기계적으로 나열해준다. 5번 요양보호사가 대신 결정해준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자, 정답은 3번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가족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가족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며 돌보는 능력을 최대한 지지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방법입니다. 충고나 지적을 먼저 하면 가족은 좌절감이나 무시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나 메시지 전달법을 사용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상대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기 위해, 2번 상대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3번 대화를 빨리 끝내기 위해, 4번 요양보호사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5번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상대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식의 말은 옳은 지적이라도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나 메시지 전달법은 부드러운 화법으로 대화를 풀어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치매의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실수하지 않도록 모든 일을 대신 해준다. 2번 따뜻하게 응대하고 대상자를 존중한다. 3번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4번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린다. 5번 안전에 주의한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1번 실수하지 않도록 모든 일을 대신 해준다. 치매 대상자도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리도록 도와야 합니다. 모두 대신 해주면 남은 기능마저 빠르게 잃게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혼란을 줄여줍니다. 9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운동이 중요한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체중을 빠르게 줄일 수 있어서, 2번 약물 복용을 중단할 수 있어서, 3번 치매를 완치할 수 있어서, 4번 기억력이 원래대로 돌아와서, 5번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더 안정적이고 운동 기능이 오래 보존되어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더 안정적이고 운동 기능이 오래 보존되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치매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안정적이며 운동 기능이 더 오래 보존됩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근육이 굳어 관절 움직임이 둔해지므로 손발 관절을 천천히 움직여줍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운동을 도울 때 옳지 않은 것은? 1번 친숙해진 뒤에 운동을 시작한다. 2번 팔다리처럼 심장에서 먼 큰 근육부터 시작한다. 3번 혈압이 높거나 심장병이 있으면 사전 검진을 받는다. 4번 문제가 생기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알린다. 5번 운동량은 처음부터 최대로 늘린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5번. 운동량은 처음부터 최대로 늘린다. 운동은 심장에서 멀고 큰 근육인 팔다리에서 시작해 천천히 진행하고 운동량은 점차 늘려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운동은? 1번 역기 들기, 2번 산책, 3번 빠른 달리기, 4번 줄넘기, 5번 수중 다이빙.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산책. 일반적으로 산책이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길을 걸으며 일정한 순서로 풍경을 말해주면 혼란을 막고 초조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사고가 잘 발생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위험을 미리 예측해 스스로 피한다. 2번 자신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다. 3번 과거에 했던 일이라도 이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 4번 새로운 일을 배우는 능력이 부족하다. 5번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없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1번 위험을 미리 예측해 스스로 피한다. 치매 대상자는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없어 위험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금방 잊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려우며 자신의 안전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 사고의 원인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생활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바꾼다. 2번 시계, 달력, 가족 연락처 게시판을 활용한다. 3번 언어, 이해가 떨어지면 글보다 그림을 사용한다. 4번 지나친 자극을 주어 정신을 차리게 한다. 5번 어두워지기 전에 실내와 현관에 희미한 불을 켜둔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 지나친 자극을 주어 정신을 차리게 한다. 치매 대상자가 지나친 자극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극이 많으면 혼란과 초조가 심해집니다.
시계와 달력은 떨어지는 진압력과 기억력을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방과 주변 환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에 둔다. 2번, 난간, 출입구에 야간 등을 설치한다. 3번, 낮에는 밝게 하고 밤에는 밝지 않게 한다. 4번, 난방 기구를 켜두고 혼자 있게 한다. 5번, 낙상 우려가 있으면 침대보다 바닥에 요와 이불을 쓴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4번, 난방 기구를 켜두고 혼자 있게 한다. 방 안에 난방 기구를 켜두었을 때 치매 대상자를 혼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화상과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난간은 단단한 벽에 고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를 위한 화장실 환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방을 화장실 가까운 곳으로 정한다. 2번, 화장실 전등은 밤에도 켜둔다. 3번,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4번, 문은 안에서만 잠글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5번, 바닥에 물기가 없도록 한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문은 안에서만 잠글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문을 잠그고 나올 때 여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밖에서도 열 수 있는 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중증 치매는 고체 비누를 입에 넣을 수 있어 펌프식 손세정제를 씁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를 위한 욕실 환경으로 옳은 것은? 1번, 온수기의 최고 온도를 섭씨 40도 이상으로 올린다. 2번, 온수기의 최고 온도가 섭씨 40도를 넘지 않게 한다. 3번, 욕실 문턱을 높여 물이 나가지 않게 한다. 4번, 세제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둔다. 5번, 손잡이는 설치하지 않는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2번, 온수기의 최고 온도가 섭씨 40도를 넘지 않게 한다. 화상을 막기 위해 온수기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를 넘지 않게 설정합니다. 문턱은 없애고 난간과 손잡이를 설치하며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고 세제는 눈에 띄지 않게 둡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를 위한 부엌 환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위험한 물건은 보관장에 넣고 자물쇠로 채운다. 2번, 가스선은 밖에서 잠그거나 자동차 당이를 설치한다. 3번, 냉장고에 과일 모양 자석을 붙여 즐겁게 한다. 4번, 음식물 쓰레기를 부엌 안에 두지 않는다. 5번, 되도록 화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 냉장고에 과일 모양 자석을 붙여 즐겁게 한다. 과일이나 채소 모양의 자석은 치매 대상자가 먹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꺼내 먹을 수 있어 부엌 안에 두지 않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를 위한 현관 환경으로 옳은 것은? 1번, 신발은 모두 꺼내 놓는다. 2번, 계단 손잡이는 설치하지 않는다. 3번, 현관문에 방울이나 자동 음성배를 달아둔다. 4번, 의자는 두지 않는다. 5번, 문턱을 높게 만든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3번, 현관문에 방울이나 자동 음성배를 달아둔다. 가족이 모르는 사이에 나가지 않도록 현관문에 방울이나 자동 음성배를 답니다. 자신의 신발을 알아보기 쉽도록 안 신는 신발은 신발장에 넣고 신고 벗기 편하게 의자를 둡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와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옳은 것은? 1번, 반드시 안전띠를 매고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게 잠근다. 2번, 안전띠는 답답해하면 풀어준다. 3번, 앞자리에 혼자 앉게 한다. 4번, 창문을 열어두어 바람을 쐬게 한다. 5번, 문은 잠그지 않는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1번, 반드시 안전띠를 매고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게 잠근다. 차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게 하고 달리는 도중에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를 해야 합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변비를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2번,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게 한다. 3번, 요양보호사가 판단의 관장을 실시한다. 4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변기에 앉혀 배변을 유도한다. 5번,
손바닥으로 배를 가볍게 마사지한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3번. 요양보호사가 판단에 관장을 실시한다. 관장은 의료행위이므로 간호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의료인과 충분히 상의한 뒤 결정하며 요양보호사는 섬유질과 수분 섭취, 규칙적 배변, 유도, 복부 마사지로 돕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요실금이 있는 치매 대상자의 변뇨 훈련으로 옳은 것은? 1번. 처음부터 밤낮 구분 없이 4시간 간격으로 한다. 2번. 간격을 점점 줄여 나간다. 3번. 초기에는 2시간마다 배뇨하게 하고 점차 간격을 늘린다. 4번. 훈련은 하지 않고 기저귀를 채운다. 5번. 대상자가 원할 때만 배뇨하게 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 초기에는 2시간마다 배뇨하게 하고 더 점차 간격을 늘린다. 계획된 배뇨 훈련은 초기에 2시간마다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합니다. 배뇨 후 몸을 앞으로 구부리게 하면 방광을 확실히 비울 수 있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구강위생을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의치는 마른 상태로 보관한다. 2번,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 잇몸 출혈을 막는다. 3번, 삼켜도 상관없는 어린이용 치약을 쓴다. 4번, 의치는 하루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빼둔다. 5번, 치아가 없으면 식후에 물이나 차를 마시게 한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1번, 의치는 마른 상태로 보관한다. 의치는 변형되지 않도록 의치 보관 용기에 물을 넣어 담가둡니다. 잇몸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하루 6에서 7시간 정도 빼두고 대상자가 가장 협조를 잘하는 시간에 닦아줍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치매의 대상자가 양치한 물을 뱉지 않을 때 대처로 옳은 것은? 1번, 억지로 입을 벌려 물을 빼낸다. 2번, 입안에 칫솔이나 숟가락을 넣고 말을 건네어 뱉게 한다. 3번, 그냥 삼키게 둔다. 4번, 양치를 중단한다. 5번, 고개를 뒤로 젖힌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입안에 칫솔이나 숟가락을 넣고 말을 건네어 뱉게 한다. 입안에 칫솔이나 숟가락을 넣고 말을 건네면 자연스럽게 물이 뱉어집니다. 억지로 하면 거부감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옷 입기를 돕는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깨끗하고 계절에 맞는 옷을 제공한다. 2번, 몸에 꼭 끼지 않고 빨래하기 쉬운 옷을 준다. 3번, 혼란을 막기 위해 색깔이 요란하지 않은 옷을 고른다. 4번, 시간이 걸려도 혼자 입도록 격려한다. 5번, 서서 빨리 입도록 재촉한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5번, 서서 빨리 입도록 재촉한다. 안전을 위해 옆에서 지켜보며 앉아서 입게 해야 합니다. 서서 입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혼자 입도록 격려하는 것이 잔종이능 유지에 좋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옷을 순서대로 입지 못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요양보호사가 전부 입혀준다. 2번, 한꺼번에 모든 옷을 펼쳐놓는다. 3번, 옷 입기를 포기하고 잠옷만 입힌다. 4번, 틀릴 때마다 지적한다. 5번,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옷을 정리해 놓아준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옷을 정리해 놓아준다.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옷을 정리해 놓아주면 스스로 입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입혀줄 때도 대상자가 갈아입는 데 참여하고 있음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옷 입기를 거부할 때 대처로 옳은 것은? 1번, 다투어서라도 입힌다. 2번, 그날은 옷을 입히지 않는다. 3번, 잠시 기다린 뒤 다시 시도하거나 목욕 시간을 이용한다. 4번, 가족을 불러 혼내게 한다. 5번, 억지로 팔을 넣는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3번. 잠시 기다린 뒤 다시 시도하거나 목욕 시간을 이용한다. 거부할 때는 다투지 말고 잠시 기다린 뒤 다시 시도하거나 목욕 시간을 이용해 갈아입힙니다. 강제로 하면 거부감이 더 커집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목욕을 돕는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용히 부드럽게 대한다. 2번, 목욕 과정을 단순화한다. 3번,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한다. 4번, 대상자가 직접 물 온도를 확인하게 한다. 5번, 욕조와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대상자가 직접 물 온도를 확인하게 한다. 치매 대상자는 뜨겁거나 차가운 것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지므로 요양보호사가 미리 물 온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욕을 강요하지 말고 과정을 단순화합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를 욕조에 들어가게 할 때 옳은 방법은 1번,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운 뒤 들어가게 한다. 2번, 발목 정도 높이의 물을 받은 뒤 들어가게 하고 조금씩 채운다. 3번, 물을 받지 않고 들어가게 한다. 4번, 뜨거운 물을 먼저 받는다. 5번, 대상자 혼자 들어가게 한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2번, 발목 정도 높이의 물을 받은 뒤 들어가게 하고 조금씩 채운다. 미끄러져도 다치지 않도록 발목 정도 높이의 물을 미리 받은 뒤 대상자를 들어가게 하고 조금씩 채웁니다. 운동실조증이 있으면 샤워보다 욕조 목욕이 더 안전합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것은? 1번, 혼자서 목욕시키지 않는다. 2번, 힘으로 눌러 목욕시킨다. 3번, 목욕을 완전히 포기한다. 4번, 찬물로 정신을 차리게 한다. 5번, 옷을 벗겨 욕실에 두고 나온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 혼자서 목욕시키지 않는다. 목욕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대상자가 거부할 때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혼자서 목욕시키지 않습니다. 물을 거부하면 작은 그릇의 물로 장난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임종 적응 단계 중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라며 주변에 화를 내는 단계는? 1번 분노, 2번 부정, 3번 타협, 4번 우울, 5번 수용.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1번 분노. 분노 단계에서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이때는 말을 가로막지 말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임종 적응 단계 중 타협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나는 아니야라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번, 주변에 화를 내며 분노를 표출한다. 3번, 아무 말 없이 슬퍼하며 침묵한다. 4번, 무언가를 약속하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5번,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정리한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무언가를 약속하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타협 단계에서는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무언가를 약속하거나 잘하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서대로 겪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느 단계에 있든 그 감정을 수용합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족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 2번,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지 않는다. 3번, 상투적인 말보다 조용히 곁에 있어준다. 4번, 가족이 대상자와 함께할 시간을 마련한다. 5번,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한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5번,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한다. 슬퍼하지 마세요. 이런 말은 감정 표현을 막아 오히려 힘들게 합니다. 가족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상투적인 위로보다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임종 후 요양보호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존엄을 지키며 조용히 처리한다. 2번, 사생활을 보호하고 신체를 정중히 다룬다. 3번, 가족이 임종을 지킬 수 있게 배려한다. 4번, 대상자의 유품을 요양보호사가 나누어 갖는다. 5번,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유품을 요양보호사가 나누어 갖는다. 대상자의 유품은 반드시 가족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임종 후에도 생전과 다름없이 존엄을 지키고 신체를 정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34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품이 있는 삶과 죽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연명치료 여부는 시설이 결정한다. 2번,
임종이 가까우면 다른 방으로 옮겨 격리한다. 3번. 임종 사실을 가족에게 나중에 알린다. 4번. 대상자에게는 상태를 알리지 않는다. 5번. 본인의 뜻을 존중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 한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5번. 본인의 뜻을 존중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 한다. 대상자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의 뜻을 존중하고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인지자극 훈련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치매를 완치하기 위해, 2번 약물 복용을 대체하기 위해, 3번 남아있는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저하를 늦추기 위해, 4번 기억력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5번 대상자의 지능을 평가하기 위해.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남아있는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저하를 늦추기 위해. 인지자극 훈련은 남아있는 인지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고 저하 속도를 늦추기 위한 활동입니다. 완치나 평가가 목적이 아니며 인지 기능 수준에 맞는 활동을 골라야 합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목욕을 안내할 때 옳은 방법은? 1번 해야 할 일을 한 가지씩 제시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2번 해야 할 일을 한 번에 모두 설명한다. 3번 설명 없이 옷을 벗긴다. 4번 빨리 하도록 재촉한다. 5번 가족에게 대신 시킨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1번 해야 할 일을 한 가지씩 제시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여기 수건이 있습니다. 이제 단추를 푸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야 할 일을 한 가지씩 제시하고 정중하게 대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말하면 혼란스러워합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목욕 후 요양보호사가 확인할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체중이 줄었는지, 2번 피부가 접히는 부위가 잘 씻겼는지와 피부 상태, 3번 혈압이 내려갔는지, 4번 식욕이 늘었는지, 5번 기억력이 좋아졌는지.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 피부가 접히는 부위가 잘 씻겼는지와 피부 상태. 피부가 접히는 부위가 잘 씻겼는지 확인하고 물기를 잘 닦아 말린 뒤 피부 상태를 관찰합니다. 접히는 부위는 습해서 간찰진이 생기기 쉽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누워 지내는 치매 대상자의 구강위생을 돕는 방법은? 1번 고개를 뒤로 젖히고 물을 붓는다. 2번 한 번에 많은 물을 부어 헹군다. 3번 부리가 긴 주전자로 따뜻한 물을 조금씩 넣어준다. 4번 마른 거즈로 세게 문지른다. 5번 구강위생은 생략한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3번 부리가 긴 주전자로 따뜻한 물을 조금씩 넣어준다. 누워 지내는 대상자는 칫솔이나 면봉으로 이와 이 사이 잇몸을 닦고 부리가 긴 주전자로 입 아래쪽에 따뜻한 물을 조금씩 넣어줍니다. 한꺼번에 부으면 사례가 됩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양치질을 거부할 때 대처로 옳은 것은? 1번 물치약을 묻힌 거즈로 치아와 입안을 닦는다. 2번 억지로 칫솔을 넣는다. 3번 그날은 건너뛴다. 4번 사탕을 주어 달랜다. 5번 가족이 오면 시킨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1번 물치약을 묻힌 거즈로 치아와 입안을 닦는다. 거부할 경우 물치약이나 생리식염수로 적신거즈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치아와 입안을 닦아 치석 생성을 예방합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칫솔질을 어려워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요양보호사가 전부 대신한다. 2번 거울을 보게 하거나 한 동작씩 시범을 보인다. 3번 한 번에 전 과정을 설명한다. 4번 칫솔 대신 손가락을 쓰게 한다. 5번 시간을 재며 재촉한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2번 거울을 보게 하거나 한 동작씩 시범을 보인다. 거울을 보고 칫솔질을 하게 하거나 옆에서 한 동작씩 시범을 보여 따라하게 합니다. 남아있는 기능을 살리면서 스스로 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변실금이나 설사가 있을 때 옳은 대처는? 1번 의료인과 상의해 원인을 확인하고 섬유질 섭취를 조절한다. 2번
즉시 지사제를 먹인다. 3번 음식을 모두 끊는다. 4번 기저귀만 채운다. 5번 수분을 제한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 의료인과 상의해 원인을 확인하고 섬유질 섭취를 조절한다. 위장질환 등으로 변실금이나 설사가 있을 때는 의료인과 상의한 후 원인을 확인하고 대변이 무르지 않도록 섬유질 섭취를 조절합니다. 약물은 임의로 줄 수 없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방광을 확실히 비우도록 돕는 방법은 1번 배뇨 중 일어서게 한다. 2번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 3번 복부를 세게 두드린다. 4번 배뇨 후 몸을 앞으로 구부리게 한다. 5번 도뇨관을 삽입한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4번. 배뇨 후 몸을 앞으로 구부리게 한다. 배뇨 후 몸을 앞으로 구부리도록 도와주거나 치골상부를 눌러주면 방광을 확실히 비울 수 있습니다. 잔뇨가 남으면 요로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43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수면 장애를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낮에 햇빛을 쬐며 활동하게 한다. 2번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게 한다. 3번 잠이 안 오면 낮잠을 길게 자게 한다. 4번 저녁에 카페인 음료를 피한다. 5번 침실을 편안한 환경으로 만든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잠이 안 오면 낮잠을 길게 자게 한다. 낮잠이 길어지면 밤에 더 못 자게 되어 밤낮이 바뀝니다. 낮에 햇빛을 쬐며 활동량을 늘리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 대처로 옳은 것은 1번 즉시 못하게 막는다. 2번 해가 되지 않으면 억지로 중단시키지 않는다. 3번 왜 그러는지 캐묻는다. 4번 방에 혼자 두어 그만두게 한다. 5번 큰 소리로 지적한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2번 해가 되지 않으면 억지로 중단시키지 않는다. 해가 되지 않는 반복 행동은 억지로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대상자가 좋아하는 활동으로 관심을 돌리거나 반복 행동이 위험할 때만 안전하게 개입합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음식을 계속 먹으려 할 때 대처로 옳은 것은 1번 먹은 사실을 분명히 알려준다. 2번 음식을 조금씩 나누어 주거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3번 그릇을 치우고 방으로 보낸다. 4번 원하는 만큼 계속 준다. 5번 화를 내며 제지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 음식을 조금씩 나누어 주거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먹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지적하면 화를 내거나 상처를 받습니다. 음식을 조금씩 나누어 주거나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6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으려 할 때 대처는 1번 억지로 입을 벌려 꺼낸다. 2번 혼을 내어 다시 못하게 한다. 3번 그대로 두고 지켜본다. 4번 위험한 물건을 미리 치우고 먹을 것으로 바꿔준다. 5번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4번. 위험한 물건을 미리 치우고 먹을 것으로 바꿔준다. 위험한 물건을 미리 치워두는 것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이미 입에 넣었다면 강제로 빼지 말고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바꿔주며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47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배회를 줄이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배고픔이나 대소변 욕구 같은 신체적 욕구를 해결해 준다. 2번 현관문을 잠그고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 3번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관심을 돌린다. 4번 낮에 산책과 운동을 하게 한다. 5번 배회 코스를 만들어 안전하게 걷게 한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현관문을 잠그고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 문을 잠그고 가두는 것은 불안과 공격성을 키우며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배회의 원인을 파악해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걷게 하며 배회 감지기를 활용합니다. 48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환각을 호소할 때 대처로 옳은 것은 1번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준다. 2번 조용하고 온화한 태도로 감정을 수용하고
주의를 전환한다. 3번 함께 무서워한다. 4번 혼자 두어 진정하게 한다. 5번 즉시 병원으로 데려간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2번. 조용하고 온화한 태도로 감정을 수용하고 주의를 전환한다. 환각은 심리적 불안정, 건강 악화, 해질 무렵 낮 밤이 바뀐 상황 등에서 나타납니다. 부정하거나 논쟁하지 말고 조용하고 온화한 태도로 감정을 수용하며 주의를 전환합니다. 49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파괴적 행동을 보일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2번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한다. 3번 자극을 최소화한다. 4번 행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5번 여러 사람이 둘러싸고 제압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 여러 사람이 둘러싸고 제압한다. 여러 사람이 둘러싸거나 힘으로 제압하면 더 흥분합니다. 위험 물건을 치우고 자극을 줄이며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해야 진정됩니다. 50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반드시 성적인 의도가 있다. 2번 즉시 격리해야 한다. 3번 의복 불편이나 대소변 욕구가 원인일 수 있다. 4번 가족에게만 알리면 된다. 5번 무시하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3번 의복 불편이나 대소변 욕구가 원인일 수 있다. 부적절한 성적 행동은 의복이 불편하거나 대소변 욕구가 원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확인합니다. 당황하지 않고 옷을 입혀준 뒤 좋아하는 활동으로 관심을 전환하고 심하면 시설장에게 보고합니다. 51번 문제입니다. 치매 초기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든 결정을 요양보호사가 대신한다. 2번 아이처럼 대한다. 3번 대화를 최소화한다. 4번 복잡한 지시를 한 번에 한다. 5번 간단한 단서를 주어 스스로 기억하고 결정하게 한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5번. 간단한 단서를 주어 스스로 기억하고 결정하게 한다. 치매 초기에는 판단력과 기억력이 남아있으므로 간단한 단서를 주어 스스로 기억하고 결정하게 돕습니다. 대신 결정해주면 남은 기능이 더 빨리 저하됩니다. 52번 문제입니다. 치매 말기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답이 없으므로 말을 걸지 않는다. 2번 복잡한 질문으로 반응을 확인한다. 3번 빠르게 여러 번 말한다. 4번 글로만 전달한다. 5번 반응이 없어도 이름을 부르고 감각을 자극하며 말을 건넨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5번. 반응이 없어도 이름을 부르고 감각을 자극하며 말을 건넨다. 말기에는 언어 표현이 거의 사라지지만 감정은 남아있으므로 이름을 부르고 손을 잡는 등 감각을 자극하며 말을 건넵니다. 반응이 없어도 대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53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와 대화할 때 질문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런 식으로 열린 질문을 한다. 2번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묻는다. 3번 국 드실래요? 이런 식으로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묻는다. 4번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묻는다. 5번 대답을 재촉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 국 드실래요? 이런 식으로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묻는다. 치매 대상자에게는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이 좋습니다. 선택지가 많거나 열린 질문은 혼란을 주고 이유를 묻는 질문은 좌절감을 줍니다. 54번 문제입니다. 인지자극 훈련을 진행할 때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인지기능 수준에 맞는 활동을 고른다. 2번 실수해도 지적하지 않고 격려한다. 3번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4번 대상자가 익숙한 소재를 활용한다. 5번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반복해서 시킨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5번.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반복해서 시킨다. 인지자극 훈련은 평가가 아니라 남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정답을 강요하면 좌절감과 거부감만 커지므로
실수해도 지적하지 않고 격려해야 합니다. 55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임종에 가까워졌을 때 호흡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똑바로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다. 2번 억지로 심호흡을 시킨다. 3번 창문을 모두 닫는다. 4번 상체를 올려주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한다. 5번 말을 걸지 않는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상체를 올려주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한다. 임종기에는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가래 끓이면 소리가 납니다. 상체를 올려주면 호흡이 편해지고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유지하며 손을 잡아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56번 문제입니다. 임종 대상자가 음식과 물을 거부할 때 옳은 대처는 1번 억지로라도 먹인다. 2번 코에 관을 넣어준다. 3번 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4번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고 입안을 촉촉하게 해준다. 5번 식사를 계속 권한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4번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고 입안을 촉촉하게 해준다. 임종기에 음식과 물을 거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억지로 먹이면 살해와 흡인 위험이 큽니다. 입술과 입안을 촉촉하게 해주는 정도로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57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천을 측정할 때 옳은 것은 1번 측정 결과를 요양보호사가 판단해 약을 준다. 2번 평소와 다르면 기록하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3번 측정값은 기록하지 않는다. 4번 가족에게만 알린다. 5번 이상이 있어도 다음 방문까지 지켜본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 평소와 다르면 기록하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요양보호사는 측정한 값을 정확히 기록하고 평소와 다르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결과를 해석해 약을 주는 것은 의료 행위이므로 할 수 없습니다. 58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에게 욕창이 생겼을 때 옳은 대처는 1번 상태를 관찰해 기록하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2번 소독약을 발라준다. 3번 딱지를 떼어낸다. 4번 파우더를 뿌린다. 5번 뜨거운 물수건을 데워준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1번. 상태를 관찰해 기록하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욕창 관리는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의료 행위입니다. 크기와 색깔, 진물 등 상태를 관찰해 기록하고 즉시 보고해야 하며 압력을 없애는 체위병영으로 악화를 막습니다. 59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침상을 정리하며 요양보호사가 함께 관찰할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침구의 가격을 확인한다. 2번 시트의 얼룩이나 분비물로 건강 상태를 살핀다. 3번 가족 사진의 위치를 바꾼다. 4번 대상자의 소지품을 정리해버린다. 5번 관찰은 하지 않는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시트의 얼룩이나 분비물로 건강 상태를 살핀다. 침상을 정리하면서 시트의 얼룩, 분비물, 실금 흔적 등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기록하고 보고하며 대상자의 물건은 동의 없이 옮기지 않습니다. 60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낮에 자꾸 졸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1번 푹 자게 그냥 둔다. 2번 커피를 계속 마시게 한다. 3번 밤에 수면제를 준다. 4번 말을 걸고 활동을 권하며 낮잠 시간을 줄인다. 5번 방을 어둡게 해준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4번. 말을 걸고 활동을 권하며 낮잠 시간을 줄인다. 낮잠이 길어지면 밤에 잠들지 못해 밤낮이 바뀝니다. 말을 걸고 산책이나 좋아하는 활동을 권해 낮 동안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밤잠에 도움이 됩니다. 61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집에 방문했을 때 옳은 것은 1번 말없이 바로 일을 시작한다. 2번 대상자가 자고 있으면 깨우지 않고 그냥 나온다. 3번 가족과만 인사한다. 4번 서비스 내용은 끝난 뒤 알린다. 5번 인사하고 자신을 소개한 뒤 서비스 내용을 설명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 인사하고 자신을 소개한 뒤 서비스 내용을 설명한다. 방문 시에는 인사하고 자신을 소개한 뒤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이는 대상자의 알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지키는 절차입니다. 62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개인적인 부탁을 할 때 옳은 대처는 1번 관계를 위해 들어준다. 2번 서비스 범위가 아님을 설명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3번 아무 말 없이 무시한다. 4번 가족에게 대신 부탁한다. 5번 대가를 받고 들어준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2번 서비스 범위가 아님을 설명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계약된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는 정중히 설명하고 거절한 뒤 시설장에게 보고합니다. 한 번 들어주면 요구가 계속되어 서로 곤란해집니다. 63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물건이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1번 억울함을 강하게 해명한다. 2번 가족을 의심한다. 3번 못 들은 척한다. 4번 다시는 그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5번 감정을 수용하고 함께 찾아보며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5번. 감정을 수용하고 함께 찾아보며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감정을 수용하고 함께 찾아보며 안심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시에 시설장에게 보고하여 오해가 커지지 않게 하고 자주 두는 자리를 정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64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으려 할 때 옳은 것은 1번 기록용이므로 자유롭게 찍는다. 2번 동료에게 보내 자랑한다. 3번 개인 계정에 올려 홍보한다. 4번 대상자와 가족의 동의를 받고 목적에 맞게만 사용한다. 5번 얼굴만 가리면 동의 없이 찍어도 된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4번 대상자와 가족의 동의를 받고 목적에 맞게만 사용한다. 대상자의 사진은 본인과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받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얼굴을 가려도 동의 없는 촬영과 공유는 사생활 침해가 됩니다. 65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시간을 지키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원하면 마음대로 조정한다. 2번 일찍 끝내고 기록만 채운다. 3번 정해진 시간을 지키고 변경이 필요하면 기관에 알린다. 4번 늦어도 알리지 않는다. 5번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정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 정해진 시간을 지키고 변경이 필요하면 기관에 알린다. 급여 제공 계획에 따른 서비스 내용과 제공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하면 반드시 기관에 알리고 조정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줄이면 부당 청구가 됩니다. 66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화가 날 때 대처로 옳은 것은 1번 감정을 조절하고 필요하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2번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다. 3번 대상자를 피해 다닌다. 4번 서비스를 중단하고 나온다. 5번 가족에게 하소연한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1번 감정을 조절하고 필요하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요양보호사도 사람이므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조절하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 시설장이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67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119를 불러야 할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을 때, 2번 갑자기 심한 두통과 함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질 때, 3번 평소보다 반찬을 조금 남겼을 때, 4번 넘어져 골절이 의심될 때, 5번 경련이 멈추지 않을 때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평소보다 반찬을 조금 남겼을 때. 반찬을 조금 남긴 것은 응급 상황이 아니며 기록으로 남기면 됩니다. 의식 호흡 소실, 뇌졸중, 의심 증상, 골절 의심, 지속되는 경련은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68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가족에게 먼저 전화한 뒤 처치한다. 2번 혼자 병원까지 옮긴다. 3번 기록을 먼저 작성한다. 4번 상황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한 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번
대상자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4번. 상황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한 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응급 상황에서는 먼저 상황과 대상자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한 뒤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처치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하고 전문 의료진에게 인계합니다. 69번 문제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빠르게 내려간다. 2번, 대상자를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 3번,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춘다. 4번, 119에 신고한다. 5번, 대피 경로를 미리 알아둔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빠르게 내려간다. 화재 시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전으로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단을 이용하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뒤 자세를 낮춰 대피합니다. 70번 문제입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로 옳은 것은? 1번, 즉시 창문 쪽으로 간다. 2번, 엘리베이터로 대피한다. 3번, 흔들리는 동안 뛰어나간다. 4번, 그대로 누워있는다. 5번,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대피한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5번.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대피한다. 지진 시에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머리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춘 뒤에 계단으로 대피합니다. 흔들리는 중에 이동하면 넘어지거나 물건에 맞을 수 있습니다. 71번 문제입니다. 정전이 되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손전등이나 휴대폰으로 주변을 밝힌다. 2번, 필수 의료 장비가 멈추면 119에 신고한다. 3번, 누전 차단기에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4번, 전기 쇼크를 입은 사람을 바로 붙잡아 옮긴다. 5번, 녹은 냉동식품은 다시 얼리지 않는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전기 쇼크를 입은 사람을 바로 붙잡아 옮긴다. 전기 쇼크를 입은 사람은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감전되기 때문이며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기에 의존하는 필수 의료 장비가 중단되면 긴급 후송을 준비하고 녹은 냉동 식품은 재냉동하지 않고 버립니다. 72번 문제입니다. 폭염에 대비해 대상자를 돌보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땀이 나지 않도록 수분을 줄인다. 2번, 한낮에는 외출을 피하게 한다. 3번, 갈증이 없어도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4번, 헐렁하고 밝은 색 옷을 입게 한다. 5번, 시원한 곳에서 쉬게 한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1번, 땀이 나지 않도록 수분을 줄인다. 노인은 갈증을 느끼는 능력과 천 조절 능력이 떨어져 탈수와 온열 질환에 취약합니다. 수분을 줄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갈증이 없어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73번 문제입니다. 화재로 연기가 차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 대피 방법은? 1번, 뛰어서 빠르게 빠져나간다. 2번, 숨을 참고 서서 이동한다. 3번, 창문을 열고 기다린다. 4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5번, 한 손을 벽에 짚으면서 자세를 낮춰 이동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 한 손을 벽에 짚으면서 자세를 낮춰 이동한다. 뜨거운 연기는 천장으로 올라가므로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한 손을 벽에 짚으면서 이동합니다. 아래층으로 갈 수 없으면 옥상으로 대피하며 옥상 출입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74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옮기다 허리를 삐끗하였을 때 옳은 대처는? 1번, 참고 남은 업무를 마친다. 2번, 대상자에게 알린다. 3번, 파스만 붙이고 계속 근무한다. 4번, 퇴근 후 혼자 병원에 간다. 5번, 즉시 기관에 알리고 치료를 받는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5번. 즉시 기관에 알리고 치료를 받는다. 업무 중 부상은 즉시 기관에 알리고 치료를 받아야 하며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계속 일하면 손상이 커지고 산재 인정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75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추고 물건을 몸에 붙여든다. 2번 가능하면 두 사람이 함께 옮긴다. 3번 작업 전후에 스트레칭을 한다. 4번 보조기구를 활용한다. 5번 허리를 비틀면서 물건을 든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5번 허리를 비틀면서 물건을 든다. 허리를 비틀면서 힘을 주면 디스크 손상 위험이 매우 큽니다. 몸 전체를 돌려 방향을 바꾸고 무릎을 굽혀 다리 힘으로 들어 올려야 합니다. 76번 문제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한 뒤 요양보호사가 할 일로 옳은 것은? 1번 기록은 월말에 한꺼번에 한다. 2번 대상자에게는 알리지 않는다. 3번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적는다. 4번 기록한 뒤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는다. 5번 가족이 대신 서명하게 한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4번. 기록한 뒤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는다. 급여 제공 기록지는 서비스 제공 즉시 작성하고 수급자에게 내용을 설명한 뒤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의 근거이자 대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77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와 대화를 나눌 때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상자가 느리면 대신 말을 마무리해 준다. 2번 대상자의 말하는 속도에 맞춘다. 3번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쓴다. 4번 너무 작거나 크게 말하지 않는다. 5번 관심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 대상자가 느리면 대신 말을 마무리해 준다. 말이 느려도 끝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대신 말을 마무리하면 대상자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말할 의욕을 잃습니다. 78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말벗을 원할 때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의 고민을 털어놓는다. 2번 정치나 종교 이야기로 시간을 보낸다. 3번 대상자의 삶을 존중하며 이야기를 들어준다. 4번 다른 대상자의 사정을 이야기한다. 5번 대화를 짧게 끊고 일을 한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삶을 존중하며 이야기를 들어준다. 말벗하기는 대상자의 삶을 존중하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사생활이나 다른 대상자의 사정, 정치 종교 이야기는 삼가야 합니다. 79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여가 활동에 참여하기 싫어할 때 옳은 대처는? 1번 이유를 파악하고 다른 활동을 제안한다. 2번 계획대로 반드시 참여시킨다. 3번 다시는 권하지 않는다. 4번 다른 대상자와 비교한다. 5번 가족에게 알려 설득하게 한다.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1번 이유를 파악하고 다른 활동을 제안한다. 참여를 강요하지 않고 이유를 파악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흥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성격과 신체 기능에 맞는 다른 활동을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80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남은 기능을 살리는 요양보호로 옳은 것은? 1번 빨리 끝내기 위해 모두 대신 해준다. 2번 실수하면 다시 못하게 한다. 3번 시간이 걸려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한다. 4번 위험하니 움직이지 않게 한다. 5번 가족이 원하는 대로만 한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3번. 시간이 걸려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한다. 남아있는 기능을 쓰지 않으면 더 빨리 잃게 됩니다. 시간이 걸려도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주고 못하는 부분만 도와야 기능이 오래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요양이었습니다. 오늘 80문제 중에 몇 문제나 맞히셨나요? 틀린 문제는 해설을 다시 한번 보시면 훨씬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차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